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많은 것이 부탁드리면서 만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야,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차를 잠깐 옮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옮기려고 이렇게 딱 밖에 나갔는데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차를 탄다고 하면은 그 와이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슬에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슬을 이제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퍼를 이렇게 딱 했는데 아니 이 이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와, 이 이슬들이 다 얼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엄청나게 지금 춥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어젯밤에 영하로 내려갔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얼음이 제 차 윈드실드에 가득 있어가지고 윈드실드로 이렇게 닦아도 얼음이 지워지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굉장히 추우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메인으로 올려주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를 또 본다고 하면은 박스 뉴스에서는 이 뉴스를 또 메인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쟈니 데비랑 그리고 앰버 헐츠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소송전을 계속 벌였잖아요. 네, 소송전을 벌이면서 디파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앰버 헐츠가 이 쟈니 뎁을 거짓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하면서 디페메이션 소송을 걸었거든요. 쟈니 뎁이 앰버 헐츠한테. 이 소송건에 대해 가지고 쟈니 뎁이 이겼습니다. 네, 쟈니 뎁이 이기면서 앰버 헐츠가 쟈니 뎁한테 $100만 보상금을 내기로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주 잘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쟈니 뎁이랑 앰버 헐츠랑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앰버 헐츠가 이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쟈니 뎁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쟈니 뎁이 원래 찍으려고 했었던 파이럿 오브 캐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럿 오브 캐리비안의 영화 찍는 게 무산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영화들이 다 무산이 됐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이 앰버 헐츠의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앰버 헐츠가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가지고 쟈니 뎁 소송전에 지면서 $100만 벌금을 이제 물기로 합의를 또 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에서는 이 더 힐 이 뉴스에서는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GOP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지금 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024년도 대선에 트럼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더 가디언 있지 않습니까? 이 더 가디언에서도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메인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트럼프가 이제 좀 메인으로 있어가지고 이 트럼프 때문에 이런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의 또 나쁜 영향으로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나쁜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마도 이대로 가다가는 2024년도 대선 출마에 나오지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월스트리트 조널 맨 위에 보면은 오늘 주식시장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식시장 오픈을 하자마자 이렇게 하락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메인 뉴스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또 투표를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네요. 네, 자신이 트위터의 CEO에서 내려오는 게 맞냐? 나 내려올까 말까? 라고 또 트위터에다가 투표를 또 올렸다고 합니다. 네,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과반수 이상, 한 53% 정도는 너 내려와라. 트위터에서 너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투표가 진행은 됐지만, 이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는 내려올 필요까지는 없겠죠. 지 마음대로 하겠죠. 네, 지 마음대로 할 거지만 그냥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도 투표를 자주 했었죠. 그 투표한 것도 그냥 한 것 같아요. 지가 마음대로 할 거지만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결정한 것을 한 번 더 확인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위터 CEO에서 내려온다라는 거 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투표가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무슨 결정을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메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법안이 이제 또 조만간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만간 끝나면서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특히 여기 엘파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텍사스의 엘파소 이 국경 도시인데 엘파소에 지금 비상사태가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남미 이 불법 이민자들이 조만간 이 법안이 끝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사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안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법안을 내놔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지 과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를 또 메인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에다가 투표를 남겼습니다. 내가 CEO로 내려올까? 라고 이렇게 남겼는데 내려오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CEO에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몇 명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뒀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을 앉힐지 아니면은 자신이 계속해가지고 트위터를 이끌고 갈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악수를 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영웅적인 이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에서 영웅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빌런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악당으로 바뀌어가지고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계속 뉴스를 또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 뉴스 밑에를 본다고 하면은 그 FTX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뱅크맨. 이 뱅크맨이 이제 조만간 미국으로 이제 송환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으로 송환이 되자마자 또 재판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긴 형량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investing.com에서도 지금 이 뉴스를 메인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장이 오픈을 하자마자 내리꽂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다우존스 S&P 500 뭐 0.5% 뭐 0.7%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3% 넘도록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래 공포라고 하죠. 이 리세션 피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KTLA 뉴스에서는 지금 LA 공항 있지 않습니까? 이 LAX 공항이 엄청나게 지금 붐비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민족 대이동이지 않나 미국에서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또 돌아가겠죠. 뭐 자신의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X 어마무시하게 바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에서도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가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느 한 콘도에서 73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또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5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자살을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콘도에서 이 총기 난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총 6명이나 이 범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6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을 또 닮아가지고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이며 뭐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까지 전염이 되면서 캐나다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총기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캐나다는 얼마 전부터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이 캐나다에서도 총기가 좀 많이 풀리는 바람에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찰관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경찰관이 이 사건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벌써 5명이 사망한 채 있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다. 라고 이렇게 또 인터뷰에 남겼네요.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는 게 아닌가. 이 총기가 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미국부터 빨리 이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좀 제재 좀 강력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고 그리고 총기에 관련이 된 제재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메인 뉴스들 말고 또 다른 뉴스들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 2025년도까지 내후년이죠. 네, 2025년도까지 지금 미국 이 노숙자 문제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노숙자 문제 25% 정도 줄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2년 정도 남으면서 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정부가 좀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LA 시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서 이 LA 시장은 LA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이 노숙자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거든요. 네,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쉼터로 다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쨌든 빨리 이 노숙자 문제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 노숙자 문제가 근원부터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네, 이 노숙자들이 좀 마약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뭐 돈에 대한 문제도 뭐 당연히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지만 원인부터 이렇게 잘 차근차근 풀어 나가가지고 노숙자 문제가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냥 이 공적 자금만 들이부숴가지고 그냥 땜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일자리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마약 문제도 잘 해결하면서 그렇게 좀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호놀룰루 이 항공이 있거든요. 하와이로 날아가는 이 호놀룰루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공중으로 이제 붕 떠가지고 머리를 천장에 박아가지고 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기종은 에어버스 A330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어버스 A330이 하늘로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36명 정도가 이렇게 막 붕붕 뜨고 그래가지고 여행객들 뿐만이 아니라 스튜어디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튜어디스들도 지금 다쳤다. 36명이 총 다쳤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비행기 안에는 총 3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비행기는 항상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항상 이 비행기 앉으면 안전벨트 잘 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벨트 매고 있지 않다가 어느 한 여성이 하늘로 이렇게 뿡 떴다가 천장에 머리가 이게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사진을 봤는데 이 천장이 완전히 다 부서졌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은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안전벨트 잘 매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이 공항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압류가 된 미국 내에서 이 압류가 된 총기류가 대략 한 6,300여 정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서 역대 최고로 이 공항에 총기류를 가져와 가지고 걸린 사람이 역대 최고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이렇게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총을 너도 나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 좀 빡빡 해가지고 총기 풀리는 거 빨리 좀 줄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아르헨티나가 이 프랑스랑 경기를 하면서 이 결승전을 하면서 FIFA 월드컵 우승컵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최고의 공은 이 메시에게 돌아갔거든요.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이 월드컵을 가져다 주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영웅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전국이 엄청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르헨티나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 있거든요. 센트럴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벨리스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런 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 가득 메워가지고 예전에 우리 한국 2002년도 월드컵 때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지 않았었습니까? 한국처럼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람들로 뭐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오벨리스크 근처에 차들 다 못 다니게 막은 다음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축제를 즐겼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엄청나게 심각한 이 인플레이션 거기에다가 정치계들도 지금 좀 썩어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나쁘고 경제적으로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을 치유를 해준 게 바로 메시다라고 하면서 이 월드컵 이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월드컵을 들어 올리면서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잘했고요. 메시 최고. 그러면서 지금 남미에서 아르헨티나는 축제이지만 페루 있지 않습니까? 페루는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탄핵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대중교통이 운행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대중교통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다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페루도 빨리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FIFA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FIFA 월드컵이 끝나면서 이 FIFA 이 월드컵 이 랭킹을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하면서 한국은 16위로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 너무나 잘했죠. 이 FIFA 월드컵에 참가를 한 국가들은 32개나 된다고 합니다. 32개에서 16위. 엄청나게 잘한 거죠. 한국은 이 16강에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브라질 너무 잘하죠. 브라질이랑 이제 붙어가지고 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16위 한 게 어딥니까? 기적이죠.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나 잘했고요. 최고고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래 공포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미디어 업계에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아마도 내년에 뭐 다른 것들이랑 합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이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 앱을
내년쯤에 퇴출을 시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진짜로 이 틱톡이 애플에서 퇴출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은 예, 텐센트가 이 틱톡을 가지고 있죠. 네, 텐센트 맞나? 네. 어쨌든 이 틱톡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은 난리가 났겠네요. 그러면서 이 아바타 2 있지 않습니까? 이 아바타 2가 개봉을 했는데 개봉을 한 뒤로 일주일간 이 박스오피스를 또 내놨는데 이번 주 이 박스오피스 전 세계적으로 4억 3,450만 달러를 거둬들이면서 뭐 엄청나게 많기는 많지만 예상치보다는 적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디즈니 주가가 디즈니랜드에서 나왔죠. 디즈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바타 2는 평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 가서 볼 건데 아바타 2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었다고 합니다. 아바타 1이 별로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런데 아바타 2 그렇게 재밌다고 또 지금 평이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재밌지 하고 내일 한번 가서 볼 겁니다. 제가 내일 가서 아바타 2 보고 온 다음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이 기가팩토리에서 드디어 주에 3,000대씩 생산을 가능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베를린 이 기가팩토리에서는 또 열심히 엄청나게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주에 3,000대씩 전기차를 또 뽑아낸다고 하니까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정말 대박인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는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은 딱 좋은데 트위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5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5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통계치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17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11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이 베이징 있지 않습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한 자의 수가 2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식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집계를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진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중국에서는 완전히 지금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풀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가격이 6배 이상 지금 뛰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택배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택배 기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엄청나게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류 마비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엄청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점 듣기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소식을 한번 또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9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또 포격을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푸틴이 벨라루즈에 갔거든요. 벨라루즈에 3년 만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벨라루즈 대통령이랑 또 회담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 중으로 또 중대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우려도 낳고 있다고 하네요. 벨라루즈가 어쩌면은 이번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낳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전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일 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이 피파 월드컵, 이 피파 월드컵이 끝나면서 이제 자신이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피파에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피파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파를 좀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피파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것은 조금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이 너무나 많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둘 다 입장을 들어보면은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피파에서도 너무나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월드컵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가 뭉쳐져 가지고 서로 이제 평화를 또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또 너무나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그런 거에 반해 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신의 나라의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계속 포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그래가지고 둘 다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는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벌써 겨울이죠. 벌써 겨울이면서 가스 있지 않습니까? 난방하는데 이 가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스 가격에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가스를 들여오는데 이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많다가 드디어 가스 가격 상한제를 이제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메가와트 아워당 180유로로 이렇게 가격 상한제를 뒀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들어올 때는 가격 상한제를 180유로로 이렇게 뒀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